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계속해서 둔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환율 좀 진정 분위기가 계속해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확신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지수는 이틀 연속 반등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 관계를 잘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해답이 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차트상으로 이제 볼 때 우리가 그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의 관계권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 오늘 체크 포인트를 또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또 내일장에 대한 전망, 또 향후 좀 대응 시각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먼저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주봉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와 애플 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체크해 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은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주봉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주봉으로 이제 볼 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가 조금 잘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올 때 말이죠. 내려올 때 사실 그 하락 추세선하고 맞춰서 다시 내려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 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 좀 안 나와서요. 제가 네, 지금 화면 보니까 화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이 차트상으로 볼 때 그 하락 추세대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상방 추세가 이제 올라오던 그 흐름이 그것이 변곡점을 맞이한 적이 있었죠. 지난번에 변곡점을 맞이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제 얼마 전의 상황이었고 거기서 주봉상으로 이제 새로운 추세가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얼마 전부터 이제 주봉 추세가 다시 이제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주봉으로서는 상방과 하방이 새로운 추세대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제 평행선을 달리면서 새로운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 좀 변곡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되게 PER 기준이 있죠. PER 기준으로 되게 8배 약간 상단 위쪽이 되게 하단을 형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몇 번 그런 차례가 나온 거 있죠. 표에도 제가 동그라미 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도 보면은 그런 저점에서 다시 돌리는 시점이 이제 1910, 1920포인트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 약간 위쪽에서 벌써 주가는 돌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추세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새로운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엿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지금 새로운 추세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상승 쪽으로 무드가 좀 바뀔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그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 패턴이 확실히 발생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가겠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상당한 좀 호재가 되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 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디커플링 현상이 이제 발생했었죠. 디커플링이 발생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1월 달부터 커플링으로 바뀌었어요. 커플링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애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PER이나 PBR 기준으로 볼 때 많이 이제 다운됐죠.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PER이 10구간으로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고요. PBR도 뭐 6까지 가던 부분이 지금 현재는 PBR이 대개 한 4, 조금 아래쪽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어제 기준으로 볼 때는 한 3.5배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저평가 가치 메리트가 작용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올라오죠.
여태까지는 그러나 동조가 됐지만은 향후에는 좀 패턴이 좀 틀릴 겁니다. 애플은 사실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올라오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대개 이제 올라와서 횡보 등락이나 옆으로 기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갤럭시 S4가 4월달, 3월달에 이제 출시가 되죠. 네.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2월달, 3월달에는 그게 모멘텀이 돼서 위쪽으로 조금은 더 애플보다 강하게 각도 있게 엣지 있게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는 조금 더 그 각도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라인대까지는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애플은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등락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 이제 파란색이 애플인데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좀 부품주 쪽으로 좀 시각을 옮겨 본다면 애플 관련주는 계속해서 좀 피해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애플 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가만히 보면은 RSI나 스타캐스틱이 밑에서 조금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서 반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저점이 RSI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오면서 바닥을 이제 쌍바닥 정도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흐름의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격 매도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갖고 계셔야 되고 네. 일부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정도 네,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뭐 몇 개월을 보고 중장기로 가져간다든가 그런 매매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엔 환율입니다. 어떻게 점검해 볼까요? 네, 이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원화 달러 환율이나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그쪽에 더 주안점을 두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네. 실제로 우리가 일본 쪽하고 이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원달러, 엔달러 상대 비교인 이거 원엔 환율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맞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원엔 환율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 거기 아마 표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네,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되게 이전의 저점 근처가 바로 예전에 그 저점 근처가 예전에 그 그리스 그 재정위기가 발발할 때 있죠? 네. 네, 그때의 저점입니다. 그때의 저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점을 필두로 해서 거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했던 데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딜레마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재정이 대개 세입의 48%나 이런 것들이나 세출의 23%가 국채 발행으로 되게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입의 대부분을 국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머지 부분을 이제 세수로 보게 되는데 네. 세수 부분이 이제 44%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이제 내보내는 세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출 부분에서는 대개 한 23% 정도를 국채 차환이나 이자 지급용으로 다시 그것을 위해서 세입 부분을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 있죠? 돌려막기. 네. 네, 돌려막기와 좀 비슷한 그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좀 재정이 좀 기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엔화 약세나 인플레 유발은 결국 양적 완화의 규모를 축소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리스 재정 저점 부근 이 부근에서 반전을 할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 세 가지를 다 확인해봤습니다.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내일장 유망검 쪽 어떤 쪽 보세요? 네, 1단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재정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4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로 확대가 된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본다면 하향 조정된 점으로 일단 미루어 볼 때는 보험업 쪽이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험주가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2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근데 그것으로서 마무리가 된다는 측면에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가
멈추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전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보험업 쪽에 메리트가 있는 금리 인상권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업 쪽이 주로 올리는 측면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대개 그런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좋고 또 시장 패션상 지금 현재 흐름은 아무래도 안정되고 꾸준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득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험업 중 여러 가지 메리트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공략주를 여기서 좀 찾아볼까요? 어떤 종목 좋게 보세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먼저 필두로 해서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네. 삼성생명이 필두로 올랐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와서 상단에서 좀 걸려 있고요. 네. 단기적인 조정을 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손보사 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번 삼성화재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 있는 것은 회사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소위 이제 RBC 비율이라고 있죠. 네, RBC, Risk Based Capital이라고 해서 총 조정 자본하고 총 필요 자본하고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타 경쟁사보다 상당히 높죠. 네. 상당히 높은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체크 포인트를 생각을 해봤고요. 장기적인 펀더멘탈 기준으로 볼 때는 제일 괜찮고 특히 그 실적 같은 경우가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쪽에 감안해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좀 흐름을 보니까 17일부터 어제 잠깐 밀린 것을 비유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121선과 5일선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좀 가격적으로 공략해볼까요? 네, 내일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좀 출렁거렸죠. 윗꼬리를 살짝 주고 이제 양봉이지만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땐 내일 같은 경우도 바로 위쪽으로 치고 나가지는 못할 거로 봅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막판에 치고 올라왔지만은 결국 종가로는 이제 상승폭이 둔화가 됐고요. 아마도 내일도 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의 매수가는 오늘 종가에서 조금은 그 낮은 단계 수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매수가 그 정도 선으로 보고 아마 그 목표가 정도는 대개 한 24만 원 선. 제 생각으로는 한 2개월 코스로 나면 25만 원 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역시 그 제시해드린 그 가격선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4,000원대로 네,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화재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4천 원대로 제시가 됐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증권통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